안녕하십니까. 더 파워풀 공연에 이틀 연속으로 오셨다고? 두 번이나 오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나 나름의 다 목적이 있죠. 아 그래요? 네. 철학자라서 왜 그걸 두 번이나 오셨어요? 아니 첫 번째는 이제 그 참여자들 거기 공연에 네. 참여자들도 좀 보고 싶었고 나머지 이제 관람객으로서 보고 싶었고 두 가지 봤습니다. 근데 왜 두 번을 오셨냐고 제 말을. 그러니까 나중에 참여한 것은 사실은 그 이제 뭐 토크를 한다고 해서 간 거고 토크가 없었잖아요. 아 그랬지 맞아. 가장 큰 실수죠. 아니 타케맨이 계속 빨리 해라 해가지고 많은 코너가 생략되거나 했어요. 아니 이제 워낙 그 무게 있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밀려서 안 한 것은 당연한데 그건 그렇고 이제 첫날은 가서 저는 이제 그 이 더 파워풀이 공연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나 이런 걸 좀 평가해 보고 싶었어요. 한번 가늠해보고. 네, 또 철학자란 것은 저는 원래 또 미학을 하잖아요. 미학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보고 김어준 씨에게 정확한 누구도 아무도 정확한 비평을 안 해주거든. 칭찬만 하지. 그러니까 저 뷰티풀 하고 파워풀 했는데 예. 제작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라. 그렇죠. 도움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공연 자체도 즐기러 가셨는데 뭐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땠어요? 일단 우리가 철학적으로 어떤 사태를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이 더 파워풀 관련해서는 두 개의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책은 요한 하이징어의 노래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 우리나라에 몇 가지 번역책이 나와 있는데 호모 루덴스 노래하는 인간. 루덴스 들어봤어요. 네, 노래하는 인간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이래로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오랜 협력과 투쟁이 있어 왔잖아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시간 문제예요. 시간. 철학에서도 철학 전체 역사를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시간 문제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한정된 시간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죠. 누군가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필요하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데 그래서 노동시간을 얼마만큼 단축하냐가 노동운동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에요. 주제예요. 노동시간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그러면 노동시간을 줄인 다음에 뭐 할 건데 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자본가는 기본적으로 생산시간이 노동시간이란 말이죠. 노동시간을 줄일 때 나머지 남은 시간 중에 대부분을 재생산 시간에 쓰기로 바라요. 생산에 필요한 생산에 도움이 되는 생산을 위한 그런 재생산 시간으로 쓰기 바라요. 그것은 흔한 말대로 하면 휴식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시간, 휴식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을 뭐라고 할까? 그걸 여가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가 시간. 남는 시간. 그렇죠. 여가 시간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가 시간 안에는 첫 번째는 사회적 시간이 있어요. 나름대로 사회적 활동을 하니까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노동자 입장에 봤을 때. 그런데 그 사회적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뭐냐? 놀이 시간이에요. 놀이 시간. 오랫동안 사람들은 놀이를 즉 가진 자들은 놀이를 부정적으로 언급해 왔어요. 왜? 노동자가 놀면 안 되거든요. 자기 재산을 늘릴 일인데 복무해야 되는데 최소한 쉬어야지. 휴식을 취해야지 왜 놀아 힘들게. 그렇죠. 먹고 자야지. 일하는 시간대 힘들잖아. 그렇죠. 먹고 자고 또는 자식을 낳는 데 써야 돼요. 이걸 휴식 시간이라고 그래요. 먹고 자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 생산 휴식 이것만 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저항이 뭐냐? 놀이 시간이에요. 놀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 말에도 놀이를 부정적으로 봐서 배짱이 생각나죠? 개미와 배짱이 우리 어렸을 때. 그 전형적인 가진 자들이 우리를 세뇌시킨 거거든요. 배짱이가 되지 말라고. 개미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거기에 정하는 것이 노동시간이다. 그것을 근데 놀이가 단순히 어린 시절에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문화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고 개인으로 보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놀이 시간이 곧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즉 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놀이를 접근하는 하나는 호모 루덴스 또 하나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다면서 접근하는 방법. 아니 이제 첫 번째 그 얘기 좀 돼야지. 더 그러니까 놀이 시간을 얼마나 잘 구성하냐 문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분명 노동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든 줄일 거예요. 줄인다고 줄일 했죠. 수밖에 없어요. 줄인다고 했어요. 예, 노동 시간을 줄인 다음에 어.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을 생겨난 여가 시간을 어디로 돌릴 것이냐 하는 거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하나 말대로 문화 강국이 되려면 이걸 놀이 시간으로 몰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어제 더 파워풀이 놀이의 기능이 있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단순하게 유흥이었는가, 유흥이었는가, 오락이었는가, 축제였는가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먼저 봤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어준 씨가 노래 부르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나도 좀 놀게 해줘. 나도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좀 춤을 추기를 바랬는데 춤을 안 추고 어지러워가지고 춤을 못 추고 노래는 부르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포르쉐 한다고. 그런데 좀 거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그 측면에서 보면 놀이도 좀 고급 놀이였다. 고급 놀이죠 사실. 아주 고급스러운 놀이였다. 예, 나오신 분들도 다 톱 클래스고. 예. 이제 그 세부적인 이야기는 좀 다른 거 하기 전에 세부적인 얘기 하기 전에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또 책이 또 하나 책이 뭐냐? 우리가 공연을 보거나 오늘 이런 얘기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뭘 물어보면 이렇게 축축축 나오는지 하여튼 나는 잠깐 봤어요, 잤어요, 재밌었어 이러고 끝날라고 그랬더니 뭐 그건 이제 일반인들 얘기. 철학 교수 하여튼 뭘 물어보면 안 돼.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이 뭐예요? 이 관련해서 공연을 볼 때나 예.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듣고 계신 분한테 제가 참고로 여러분이 공연을 보거나 또는 관람을 하실 때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하는 거거든요. 노래 잘한다. 예쁘다. 이러면 이 가서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것도 의미 있는데. 의미 있는데 좀 아까워. 더 의미 있으려면. 네, 그 더 의미 있으려면 자크 랑시에라는 사람이 쓴 아이스테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스테시스. 자크 랑시에라는 사람이 쓴 아이스테시스란 말이 있는데 이거 교수님한테 배운 것 같은데. 배웠죠. 미학 시간 오래 배웠잖아요. 아이스테시스란 말은 아이스테시스. 원래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지각하는 거거든요. 네. 이성을 통해 지각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걸 아주 오랫동안 우리 얼굴 말고 사진이나 띄워라. 그렇죠. 우리 아주 중요합니다. 이성하고 감성이 있잖아요. 사진 계속 돌려주세요. 예, 이성하고 감성이 있잖아. 네. 그러면 이성에 의해서 감성을 겸하거나 억압하거나 업신여기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에 대한 저항으로 생겨난 게 미학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미학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지평은 교수님 얼굴 닫아주세요. 감각적 지평이에요. 감각적 지평. 오케이. 그러면 공연을 볼 때 공연을 보거나 관람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우리의 감각을 확장시키냐 아니에요. 감각을 네. 확장시키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것만 보라는 하는 것을 더 볼게.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감각했지. 그렇지. 자, 봐봐. 우리는 더 많이 감각할 수 있어. 그렇죠. 이런 체험을 안 해봤지. 예. 확장시켜준다. 오케이. 그러니까 나의 감각을 확장시켜 주냐 못하냐 문제예요. 오케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독재 정부는 우리의 감각을 통제합니다. 감각을 통제해요. 맞아. 여기는 보지 마. 이건 말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불과 20년밖에 안 됐는데 머리를 염색했다고 그렇죠. 방송에 못 나오게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저한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넥타이 안 찬다고 사실은 제가 광주 MBC 뭐 할 뻔했는데 앵커를 할 뻔했는데 넥타이 안 찬다고 못했어요. 머리 염색했다고 방송에 그것도 아이돌이 그렇죠. 아이돌이 머리 염색했다고 방송에 못 나오게 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감각도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 그렇죠. 머리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싶은 개인의 감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다른 머리 색깔로 나오는 걸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단순한 것도 막아버렸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관람을 하거나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차마 지금까지 못 봤거나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는가. 그게 내가 노래했잖아. 차마 상상 못했던 나의 노래를 들어야 했잖아. 민주주의 확장이에요.
감각의 확장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 확장이라는 게 자크 랑시엘의 아이스테시스의 핵심 논리예요. 감각의 확장이 왜 민주주의 확장으로 연결됩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되는 모든 반민주주의자들은 감각을 통제하거든요. 오케이. 통제된 감각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쉬운 말로 해볼게요. 박정희 머리도 잘랐어. 아주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통일에 대한 감각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잖아. 그런데 그날 보여주잖아. 어디서부터? 즉 독립운동에서부터 내란까지만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더 꿈꿔야 된다 이 자리에서 통일에 대한 상상을 하고 통일에 대한 미래를 꿈꾸고 통일을 지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하는 확장하잖아요. 내용과 상관없는 공연의 사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돌려라. 그러니까 계속. 그 파워풀에서 그걸 네. 보여줬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통일로의 감각을 확대했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면에서. 네.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었다. 오케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이 과거로 감각을 확장할 때 어디까지 확장했으면 좋겠냐? 저는 동학까지 확장했으면 좋겠다. 동학. 알았어. 타케민한테 네. 제가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을 감각적으로 확장할 때는 네. 동학으로 가야 된다. 동학까지 가야 된다. 오케이. 과거로 갈 때는 미래로 갈 때는 저는 조금 더 생태적 관점에서 세계 평화로 세계 평화까지 지난번에 부탁했잖아요. 야 공연에 진짜 많은 걸 담아야 되는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야 거죠. 타케민한테. 네. 그렇게 그리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지금 5.18, 4.16을 중점적으로 다뤘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울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 그렇게 울게 세월호도 만들더라고. 다르고 세월호도 하고 그런 게 4.16 세월호. 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어디까지 이런 축제 기간에 감각을 확장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저는 4.3과 여순까지 4.3. 갔으면 좋겠다. 4.3. 여수순천 11구 사건, 11구 사건. 설학 교수는 참 요구 사항이 많아요. 아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파워풀 같은 어마어마한 축제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축제 기간에 사람들이 차마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차마 잊고 있는 것까지 감각을 확장하게 하는 거. 알았어요. 그거 어준 씨가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예, 그걸 해줘야 된다. 동학에서 세계 생태적 관점의 세계 평화까지 그리고 가장 사건으로는 여순과 제주 4.3까지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정청래 사람을 의원 사진 너무 오래 띄운다. 그다음에 이제 그날 재밌었던 게 질문 구성에서 재밌었어요. 어준 씨가 질문할 때. 내가 답할 때 특히 질문하고. 저 재밌었던 건 우원식. 정청래 의원 사진 너무 오래 띄운다. 우원식, 김민석, 김민석 왔을 때 재밌었어요. 질문을 재밌게 그러니까 놀이하는 인간의 모습, 정치를 가지고. 제가 그 양반들한테 질문한 거요? 네. 질문할 때 대법관 시켜달라고 한 거?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 진영에서 통합을 얘기할 때 그 통합을 지금 예를 들면 정청래 박찬대 지금 경쟁 구도가 있잖아요. 박찬대 의원이 오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초청했는데 지방 일정이 딱 있어 못 오셨어. 내가 오셨으면 두 양만 가지고 진짜 재밌게 놀았을 텐데. 그러니까 나도 바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 진영 내에서 수박 가리기는 할 때가 아니다. 그럴 때는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뭐냐? 각자의 쓰임새가 있다.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문제거든. 이 시점에서는 누가 당대표가 되고 이런 걸 고민해야지. 예를 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악마화하신 이런 경향이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내가 예를 들면 A를 지지하면 B를 악마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요즘. 그런 시도를 하는 쪽을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도를 해서 이제 갈라치기를 하려는 작전도 좀 들어오고. 그렇지.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원래 좀 있고. 있어요. 생겨요. 그 이제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죠. 그 바보 같은 짓이랑 그날 아주 질문을 잘해서 멋지게 했다는 거고 특히 내가 무슨 질문했는지 잘 기회가 안 나네. 우원식 국회의장님한테 우원식에게 추미애란 야 사진 치워라 이제 그만하고.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물어봤지. 우원식에게 그런 질문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진영 내에서 대결이 아니라 놀이하는 인간들. 정청래 의원 왔는데 박찬대 의원이 못 왔다. 그렇지. 박찬대 의원 칭찬해라. 그렇지. 본인 칭찬하지 말고 박찬대 칭찬해라.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한쪽 측면 감각을 제가 문 대통령한테 그건 내가 못 봤지. 못 보셨지. 문 대통령한테 제가
그 오랜 빚이 있거든요. 제가 대통령한테 받아야 되는 있지. 있어가지고 제가 네.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어제 한 말이 있습니다. 김호준 동생. 잘했어. 형 동생 텄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내보낼 텐데 자, 지금 그 형 동생 트는 순간입니다. 저게 사진.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까 이제 이걸 아까 감각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줘야 된다. 아이스테시스. 그러니까 이 더 파워풀은 윤석열이 통제했던 감각이 풀리는 그런 축제였다. 의미, 그런 의미 있죠. 그런 의미가 예. 있다.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또 없잖아요. 누가 이걸 해석하겠어? 아니, 난 진짜 어제 잘 봤으니까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분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내가 보기에 일종의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즐거움이 있어야지. 아주 크게 중요하거든. 난 놀이는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되나. 놀이의 가장 큰 미덕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워야 되는데 이 즐거운 게 좀 퀄리티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에? 고급스러워야 돼. 그랬을 때 이건 놀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인간에게 놀이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 없는 세계, 가상 세계에서 있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날 김민석 총리 예정자 아직 인준 전이라 가지고 아무 말도 못한다는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탁했지. 그러면은 대법관 만들어 달라고. 얘 너만 해라 하면서. 가상의 세계에서. 근데 그 좀 그날 느꼈어요. 김민석 그 총리 후보가 그날 하는 모든 제스처가 참 편안하게 해주더라고. 저분이 총리할 만한 총리계 맞다. 참 편안하다. 그런 생각이 재밌었어요.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게 굉장히 대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사람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 센스들을 볼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정청래 의원도 센스 있게 답변을 그러니까. 잘했고, 다 잘했어요. 예, 총리보다도 잘했고, 우원식 의장도 센스 있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왔나보다 생각할 정도로 특히 총리 후보자께서 굉장히 불안한 어떤 것들을 다 잠재해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느낌을 그게 줬어요. 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질문을 잘해서 그런 겁니다. 질문 잘했어요. 질문을 놀이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노는 것인가, 정치적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놀아야 되는가 하는 걸 잘 보여준 전형적인 예에 있다고 보고 그건 이제 끝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공연에 저는 주의상스가 오늘 주제는 얘기 안 할 거고 이거만 하다 끝나겠네. 이제 해야지. 일단 아니 시간이 없어. 나 만나니까 만난 사람마다 모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동행으로. 만난 분들이 동원해서 동행으로 그래. 이거 다 듣고 계신 거야. 그렇지. 근데 오늘 주제는 아직도 안 나왔잖아. 시간이 다 됐었는데. 아니 지금 이 얘기를 먼저 하라고 또 나오고. 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동행이 중요한데 이거. 나는 이제 그날 그 축제 공연 이제 그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이건 기본적으로는 시뮬라크의 세계거든요. 잠깐만 여론조사도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여론조사 들어오라 그래. 들어오라고. 앞으로 이 축제나 공연은 좀 퀄리티를 높여야 되니까. 이렇게 컴팩트한 무릎 보호. 그날 가장 매력적이었던 부분은 우리가 멜랑콜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멜랑콜리. 잊을 수 없는 것. 우리 멜랑콜리아. 박구영 교수님이 그 월말 기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몇 가지 에피소드는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데 월말 박구영 멜랑콜리 한번 쳐보세요. 제가 그때 철학 교수는 꼭 필요하구나 박수 쳤던 에피소드인데 그때 제가 진짜 박수 쳤거든요. 네, 그랬죠. 네. 그리고 그랬죠. 이게 그걸 우리 역사적 사건을 우리 가슴 속에 묻어둔 사건을 이 신화적 멜랑콜리에서 쭉 퍼올려서 이것을 짧게 설명할 수 없어요. 축제로 만들었는데 이때 제가 그날 그 감각적으로 미학적 화해를 이루는 가장 큰 사건은 김민기 이 선생님께서 예전에 5.18을 화면으로 보고 순간 포착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군인들이 자신이 만든 노래 늙은 군인의 노래를 부른 거야. 늙은 군인의 노래를 군인들이 잠깐 불러. 바로 옆에 시민군들이 다시 투사한 노래를 부른 것이 겹쳐졌다는 거죠. 맞아요. 같은 노래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반란군 군인도 또 시민군도 다
하나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이 공연으로 풀어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신화적 멜랑콜리를 쭉 펴 올리는데 근데 또 김민기의 노래 중에 봉우리라는 노래를 압권이었습니다. 나 그 노래 김민기 씨의 노래 부를 때 거의 김영석 그 피아노 알리의 노래 그리고 김민기의 그 뭔가 알 수 없는 네, 읍조림. 내가 그랬잖아요. 그게 신화적 멜랑콜리다. 약간 그 멜랑콜리가 들어간 그 끌어올려서 시문을